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흥국에서 최근 5개월 연속적으로 외화가 약 한 380억 달러 유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인가?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또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뭐 시장금리는 지난해부터 올랐으니까요. 미국도 시장금리 지난해 3월부터 올랐죠. 기준금리는 올해 3월부터 인상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 공영방송도 유튜브에서 알려진 전문가들도 뭐 거의 뭐 모든 문제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그러면 왜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약 한 25조 원 되니까 지난해 평균 환율이 뭐 200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20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할 때도 200억 달러 빠져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뭐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얘기는 말이 맞지 않고, 또 시장금리 상승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시장금리도 올란 거지, 그 시장금리 인상 때문에, 그 미국에서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뭐 하락했다는 것도 설득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지금 뭐 억지로 꽤 맞춘다고 할까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 아주 좁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여도 꽤 맞춰보고 저도 꽤 맞춰보다 보니까 뭐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또 외국인이 떠나면 왜 떠나는지 모르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뭐 결국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것도 외환시장만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도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이거는 팩트니까 5개월 연속,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 380억 달러 유출이 됐는데, 이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는 아마 5개월 연속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처음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6월 달에 5억 달러 정도, 5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 5조 원이면 요즘 환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약 40억 달러입니까? 5조니까 4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만 한 달 동안에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는 5개월 동안에 380억 달러인데,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40억 달러 했으니까 곱하기 4를 해버리면, 5를 해보면 40 곱하기 5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도로 빠져나가면 200억 달러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 앞에서도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빠져나간 돈은 뭐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원래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 환율이 올란 이유도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또 외화가 유출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계가 틀리니까 다 연쇄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앞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부채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한 5,506억 불인데, 물론 대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6월 말, 원래 6월 말 기준이네. 1년 그러니까 8개월, 1년 6개월 됐네요. 1년 6개월 후에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어요. 이 대외부채가. 그러니까 이 대외부채가 왜 증가했느냐?
그럼 달러 수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순대의 자산도 한 600달러 줄었거든요. 560달러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증가 속도가 그 대외 채권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건데 결국 이게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금리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또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그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20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것도 주식만 그런 거고 채권도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니까 아무리 안 빠져나가도 지난해 한 해 동안 25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오르는 건데 최근에도 공영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공간에 또 심지어는 국민은행과 같은 그런데 외환 전문가로서 또 환율 얘기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해서 찾고 요 근래 또 1300원대에서 1299원까지 가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완화 조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그러면 오늘은 왜 또 1308원까지 올랐나요? 오늘이 지금 그 8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1299원에서 그 8월 1일 그러니까 한 9원 10원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그 연준의 방침이 바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원으로 내려갈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다음부터 0.5% 인상할 거 아니냐 그 기대감. 그럼 8월 1일은 그 기대감이 달라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자꾸 환율 전문가로 나와가지고 공영방송 그리고 유튜브 공간에서 아는 척 하니까 희생자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외환보유고도 언론에서는 48억 달러밖에 감소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난해 이것도 2020년 말에는 4,331억 달러에서 지금 4,384억 달러로 1년 6개월 동안 한 48억 달러 감소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외 부채가 약 한 600억 달러 증가했거든요. 순대외 부채가. 그러니까 순대외 채권이 600억 달러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때문에 아까 외환보유고가 조금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다르다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잡고 있다. 이런 것 갖다 연목구어로 하는데 고사성어로. 그러니까 외환 전문가라고 공영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왜 외국인이 파는지 또 왜 환율이 오르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건 향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제일 그건데 초점 아니겠어요? 근데 향후 원화가치 영향 요소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예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 달러 인덱스 향방은 어떻게 될 거냐? 내려가고 있어도 우리나라 환율 오르는 거예요. 1299원에서 그 달러 인덱스는 변함이 없는데 오히려 더 내리는데도 그 1308원 9원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관련되어 있죠.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중요한데 중국 경제가 그 중심이죠. 또 그 PMI 지수를 보면 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49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 상황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인데 이건 또 시장금리 상승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과가 다를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시장금리는 이게 8%까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과연 8%에서 스톱할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지금 브라질이 2020년 말,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초, 그때 기준금리 2%였어요. 지금 14%까지 올랐거든요. 불과 1년 6개월 동안에 몇 배입니까? 4배, 5배까지 가까이 올라온 거죠. 브라질이 2%에서 지금 14%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도 물론 뭐 브라질 통화가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통화 가치는 엄청 떨어졌고, 뭐 통화 가치가 뭐 불과 1년 반 동안에 거의 뭐 2배 이상 떨어졌거든요. 1년 반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 올렸는데 왜 그러면 통화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한국은 맞고 아르헨티나 안 맞는 그런 이론도 있나요? 또 한국은 맞고 브라질이 안 맞는 그런 이론도 있나요? 인도도 통화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그러면 인도도 기준금리 인상해도 효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 전문가 내지는 환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금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환율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난해 주가 떨어진다고 할 때 뭐 기분 나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결국은 모두가 당하고 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수가 좀 점진적으로 그 낮은 가격대에서 분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덮어서 버리면 부실 채권 규모도 커지고 시장금리 상승폭도 커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게 맞지 지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엉뚱한 정책을 해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노파심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래 대응도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감기약을 주면 그게 되겠어요? 또 감기 환자한테 암 치료제를 투여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그 수준이라는 거죠. 외환 전문가도 정권 전문가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사람도 주식 전문가도 다 똑같아요. 수준이 너무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준이 안 된다는 데 지금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공영방송에서 나오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공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